자, 그 다음 주제 볼게요. 그 다음 주제는 평균 소비 전력이라는 주제가 있습니다. 평균 소비 전력. 뭐 표현으로는 소비 전력의 시간 평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소비 전력의 시간적인 평균값이다. 시간 평균. 이렇게도 부르는데, 자, 도대체 이건 뭐냐면, 자, 요것도 역시 각 소자별로 설명을 좀 해볼게요. 자, 저항이라는 소자부터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어떤 저항이 있는데요. 만약에 교류 전원이 꽂혀 있는 게 아니고 직류 전원이 하나 이렇게 꽂혀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꽂혀 있다고 할게요. 기전력이 V짜리고 저항치가 R짜리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 저항에서 지금 전류가 흐르고 있고요. 이 저항에서는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다고 하죠. 그 에너지는 열이라는 형태로 전환돼서 빠져나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1초당 빠져나가고 있는 1초당 소비하고 있는 에너지를 우리가 소비 전력이라고 부르죠. 소비 전력은 어떻게 보더라? i제곱 r로 구하시든지 r분의 v제곱으로 구하시든지 아니면은 v 곱하기 i로 구하시면 되는 거잖아. 그죠? 그지? 근데 지금은 직류전원 대신에 교류전원을 달아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살펴볼 거예요. 교류전원 이렇게 달았다고 합시다. 이렇게 달고요. 이 교류전원은 전압이 이런 식으로 변하는 애라고 할게요. V0가 최대값이고 사인 형태로 이렇게 커졌다 작아졌다 하고 있다고 합시다. 자, 저항치는 라지 R이라고 그대로 쓰고요. 흐르는 전류는 오른쪽으로 I라고 쓸게요. 자, 이 I라는 전류도 셌다 약했다, 그죠? 왼쪽으로 흐를 수도 있고, 그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계속 바뀌는 전류가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럼 I라고 하는 전류는 어떻게 구하더라? R분의 V0의 사인의 오메가 T라고 구할 수 있었죠. 이거 위에서 했던 겁니다. 앞에 여기서 요거 쓰는 거예요. 그지? 네. R분의 V0의 사인 오메가 T라는 형태로 변하고 있을 겁니다. 자, 저렇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전류가 세기랑 방향이 계속 바뀌고 있어. 그러면은 여기 저항에 흐르는 지금 전류가 실시간으로 세기가 계속 바뀐다는 얘기니까 이 저항에서 1초당 소비하는 에너지, 소비 전력이라는 것도 순간순간 어느 순간이냐에 따라서 크기가 다를 거란 얘기죠. 이해됩니까? 그거를 순간적인 소비 전력이다 해서 순간 소비 전력이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순간 소비 전력 P라고 쓰고요. P는 그 순간에 흐르고 있는 전류 곱하기 저항의 전이차 라지 V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겠네. 자, 그러면 I 구한 거를 여기에 대입을 하시면요. 대입을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요 I에 V라고 하는 거 요거를 곱해달라는 얘기잖아. 곱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R분의 V0 제곱에 사인 오메가 T 두 번 곱해준 거죠. 사인 오메가 T의 제곱입니다.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두 개 그냥 곱한 것 뿐이에요. 문자. 괜찮을까? 그래서 순간적인 소비 전력은 이런 식으로 식이 표현이 되는데, 보시면은 시간에 대한 함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시점이냐에 따라서 순간적인 소비 전력도 크기가 계속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실까? 자, 근데 이거를 그래프로 좀 그려보고 설명을 또 드려볼게요. 일단 저항의 전압, 이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변하는지 그려볼게. 자, 전압은 시간에 대해서 사인 형태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인 그래프 그려주면 되죠. 그렇죠? 이렇게 그리도록 합시다. 한 두 주기 정도 그림을 그릴게요. 이런 식으로. 네. 전압은 이런 식으로 시간에 대해 변하고 있고요. 그런 동안 저항에 흐르는 전류는 어떤 식으로 변하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전류는 시간에 대해 사인 함수 형태였죠. 네. 그래서 전압이랑 전류는 변하는 양상, 진동하는 양상이 똑같은 거였습니다. 이거는 앞에서도 확인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정확히 똑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진동을 하고 있으면 돼요. 값은 다릅니다. 값 자체는 전류 최대치랑 전압 최대치는 전혀 차원이 다른 거니까 다른 숫자가 되고요. 괜찮죠? 네. 자, 이 두 개 그래프 보고 이제 어떤 그래프까지 그릴 거냐면, 순간 소비 전력 어디에 구한다고요? 전류 곱하기 전압으로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P라고 하는 순간 소비 전력이 시간에 대해 어떻게 변하느냐 그래프 구하고 싶으면은 위에 그려놓은 두 개의 그래프
곱한 걸로 그래프 만들어주면 되겠죠. V랑 I 곱한 게 순간 소비 전력 P니까요. 괜찮죠? 그래서 순간적인 소비 전력이 시간에 대해 어떤 모양으로 변할지 그려보면요. 사인 제곱 형태로 변하고 있어야 되네. 네, 사인 제곱 형태는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요. 여기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기도 이렇게 두 개 위에 그려져 있는 그래프를 곱해서 새로운 그래프 만들면 이런 그래프가 나온다고요. 실제로 이렇게 됩니다. 자, 형태를 다시 써보면 요게 사인 형태고요. 요게 사인 형태가 되고요. 요게 사인 제곱이라는 형태가 됩니다. 괜찮을까? 그러면은 이게 뭔 얘기냐? 야, 시간이 어느 시점이냐에 따라서 소비하는 소비 전력의 값이 다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괜찮을까요? 이런 식으로. 네. 그리고 여기 좌표가 이제 전압 혹은 전류가 한 번 진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인 오메가분의 2파이, 그죠? 주기라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괜찮을까? 그래서 해석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시점마다 순간적인 소비 전력의 크기가 다릅니다. 소비 전력의 크기가 다릅니다. 만약에 꽂아준 전원이 직류 전원이었으면은 매 순간 계속 똑같은 양의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전원이 이제 교류 전원이면은 매 순간 전압도 바뀌고 전류도 바뀌다 보니까 전류 곱하기 전압 값인 소비 전력 값도 시점마다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될까요? 근데 그러면은 어느 시점에는 에너지를 좀 많이 소모하고 있는 시점도 있는 거고, 그죠? 어느 시점에는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는 시점도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게 사람들이 궁금하냐면 요거를 이제 길게 좀 시간을 두고 봤을 때 결국 교류 전원을 꽂아놓은 요 저항에서는 1초당 평균적으로 에너지 얼마만큼 소비하는 꼴이냐, 요런 게 이제 궁금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옆에다 계속 써보면요. 옆에다 쓸게요. 오른쪽 부분에. 자, 시간을 길게 좀 보면요. 시간을 길게 보면 소비 전력은 초당 평균적으로 얼마짜리 저항이 될까? 그죠? 평균치가 얼마인가? 요거로 이제 상상을 해본다고 합시다.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이제 평균적인 소비 전력이라고 부릅니다. 혹은 소비 전력의 시간 평균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평균 소비 전력이라고 부를게요, 저는. 그리고 평균 소비 전력이라고 했으니까 소비 전력이라는 문자에 여기 위쪽에 바를 하나 달아서 표현을 하겠습니다. P의 바. 얘는 그러면 개념적으로 어떻게 구하면 될까? 요 소비 전력 그래프 있죠? 요 그래프에서 그래프에 면적 합쳐놓은 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면 돼요? 그 시간이 지나는 동안 소비한 에너지, 그죠? 소비한 에너지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초당 평균적으로 소비하는 에너지, 평균 소비 전력이라는 게 궁금한 거니까 어떻게 하시면 돼? 그래프를 한 주기에 대해서 면적을 구해준 다음에 그 면적이 한 주기라는 시간 동안 소비한 에너지가 되는 거니까 그 면적을 한 주기라고 하는 시간으로 나눠주면 초당 평균적으로 소비하는 에너지 크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식으로 만들어 보면 이렇게 쓸 수 있겠어요. 일단은 0초라는 시각에서 주기라는 시각까지 소비 전력을 적분을 해줄 겁니다. 소비 전력을 다 합쳐준다고 면적을 만들어준다는 얘기죠. 그래프에 만들어주고요. 이 부분이 한 주기 동안 소비하는 에너지 총량이 됩니다. 그죠? 그거를 한 주기라고 하는 주기라는 시간으로 나눠주면 1초당 평균적으로 소비하는 에너지 크기가 나오겠죠. 이렇게 쓸 수 있겠네. 됐나요? 해놓고 자, 주기는 오메가 분의 2파이니까 2파이 분의 오메가로 앞에 처리해 주시고 인테그랄 0부터 오메가 분의 2파이라는 시각까지 소비 전력 어떻게 구해놨냐면 아까 위에 식에서 이렇게 구해놨죠. R분의 어쩌고 요거를 이제 안쪽에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R분의
V0의 제곱에 사인 제곱 오메가 t 라고 하는 거를 시간으로 적분해 주시면 된다. 이렇게요. 괜찮나? 요거 적분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간으로 적분을 하는 건데 시간은 여기에 들어가 있네. 사인 제곱을 적분으로 처리할 줄 있어야겠죠? 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적분하실 때는 이거는 이제 수학 내용인데 자 조금만 써서 보면요. 반각 공식을 쓰면 됩니다. 삼각함수 반각 공식. 반각 공식은 이런 거 얘기해요. 사인 제곱이라는 걸 처리를 해야 되는데 적분하실 때 제곱이 들어가 있는 삼각함수는 처리하기 힘드니까 이렇게 바꿔요.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의 2배의 각으로 이렇게 바꿔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요 사인 제곱 부분을요. 아시겠죠? 그래서 처리하시면요. 결론이 어떻게 나오냐면 2분의 1 곱하기 r분의 v0 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끝이에요. 결론이. 요거 이제 적분 처리하실 때는 반각 공식을 쓰셔야 되고 이렇게도 생각을 하는데 자, 사인 제곱에 오메가 t라는 애를 지금 시간으로 적분을 한 다음에 다시 시간으로 나눌 거잖아. 그죠? 사인 제곱에 오메가 t라고 하는 놈의 시간 평균을 구하는 중이죠. 시간 평균은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로 처리가 끝이 납니다. 괜찮을까? 이거는 어떤 느낌이냐면 자, 요거 사인 제곱 그래프라고 잠깐만 보시면요. 그 사인 제곱값의 최대값은 얼마일까요? 1이겠죠? 그죠? 최소값은 얼마일까요? 0이겠죠? 그죠? 괜찮나? 그래서 여기 좌표가 1이고 여기가 0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래프가 지금 2분의 1을 기준으로 해서 면적이 위아래가 대칭적입니다. 보입니까? 그러니까 여기를 살펴보면요.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 부분을 이쪽으로 딱 꽂아주면은 이렇게 사각형 면적으로 바뀝니다. 이해되시나? 됐나?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이 볼록볼록한 면적 다 합치면요. 결국은 이 아래 절반 사각형 면적 구하는 거랑 똑같은데 아래 절반은 요 좌표가 2분의 1짜리 좌표가 되겠죠. 그래서 요 면적을 시간적으로 평균을 구하시면은 2분의 1이라고 하는 일정한 숫자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0에서 1 사이를 진동하는 요 값의 시간적인 평균은 2분의 1짜리다 라고 보시면 돼요. 괜찮나? 뭐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상관없어요. 결론이 더 중요하니까 여기는 아시겠죠? 그래서 요런 2분의 1이 나오고요. 시간이랑 관계없는 r분의 v제곱이 이렇게 살아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괜찮을까? 그리고 요 놈들은 표현을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2분의 1에 i0 제곱의 r입니다 라고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2분의 1에 v0 곱하기 i0입니다 라고 쓰셔도 돼요. 요거는 왜 이렇게 바뀌는 거냐? 요거는 이제 v0라고 하는 애랑 i0라고 하는 애랑 이런 관계가 있었죠. 앞에서. 괜찮나? 전압의 최대값은 저항치 곱하기 전류의 최대값입니다. 이런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거 이용해서 바꾼 것 뿐이에요. 그래서 여기 아래쪽에 다시 한번 써보면 똑같은 거 쓰겠습니다만 자, 소비 전력의 시간 평균이라고 하는 애는 2분의 1 곱하기 r분의 전압의 최대값의 제곱 혹은 2분의 1의 전류 최대값 제곱 곱하기 r 혹은 2분의 1의 vi 전압 최대값 곱하기 전류 최대값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거를 또 외우셔야 돼. 교류 파트에서는 요거요. 평균적인 소비 전력. 소비 전력의 시간 평균이라고 하는 애는 이런 식으로 구한다. 이거를 공식처럼 또 쓰는 거거든요. 교류 파트에서는. 근데 공식 자체가 외우는 게 쉬워요. 직류회로에서 저항에서의 소비 전력 어떻게 구합니까? r분의 v제곱으로 구하든지 아니면은 i제곱 r로 구하든지 아니면은 i 곱하기 v로 구하는 거죠. 그죠? 그랑 모양은 거의 똑같이 생겼잖아요. 대신에 앞에 2분의 1이라는 숫자가 다 붙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v랑 i는 최대값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요 교류 파트 식에서는. 이해되시나요? 괜찮죠? 그래서 요게 또 암기 사항이 됩니다. 이게 이제 저항이라는 소자에서 평균적인 소비 전력을 구해본 겁니다. 저항이라는 소자에서는 이런 식으로 1초당 평균적으로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구나 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 소자들을 볼게요. 조금 내용이 많지만 볼게. 자, 두 번째 해가지고 코일.
이라는 소자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에너지를 얼마나 소비하고 있을 거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코일을 그려놓고요. 교류 전원을 하나 꽂아줍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코일은 평균적으로 에너지 소비를 하지 않습니다. 자, 오른쪽으로는 전류 I라고 세팅을 하고요. 교류 전원의 전압은 V0에 sin 오메가 T라는 형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합시다. 자, 흐르는 전류 I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는 이제 앞에서 했던 거 그대로 쓸게요. 자, 앞에서 코일을 분석을 할 때 흐르는 전류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했죠. 마이너스 오메가 1분의 V0의 코사인 오메가 T. 네, 그거 그대로 쓰면요. 마이너스 오메가 1분의 V0의 코사인의 오메가 T. 이런 꼴로 전류가 흐른답니다. 그렇죠? 자, 순간적인 소비 전력. 요거를 식으로 만들어 볼게요. 자, P는 해가지고 어떻게 구합니까? 흐르는 전류 곱하기 걸리는 전압으로 구하시면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I 자리에 요거 쓰고 V 자리에 요거 써서 두 개의 식을 곱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곱하시면은 마이너스 붙겠네요. 마이너스에 오메가 L분의 V0 제곱에 사인 오메가 T 코사인 오메가 T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죠? 자, 근데 요거 식을요 한번 바꾸면요, 뭐 바꿀 거냐면 요거 사인 코사인 곱해져 있는 거 요거를 한 방에 사인으로 바꿀게요. 자, 마이너스에 오메가 1분의 V0까지는 그대로 제곱은 살려두고, 그 다음에 이거 이제 뒤에 어떻게 바꾸면 돼요? 2분의 1의 사인에 2배의 값, 그죠? 2배의 오메가 t입니다. 이렇게 바꾸시면 되죠. 상하함수 공식 이용해서. 됐나요? 그러면 이제 요 식이 코일이라는 소자에서 평균적이란다. 순간적으로 소비하는 소비 전력이 됩니다. 역시 시간이 어느 시점이냐에 따라서 요 값이 전체적으로 바뀌죠. 그죠? 근데 실시간으로 계속 소비 전력이 바뀌는데 길게 봤을 때 평균적으로는 1초당 에너지를 얼마만큼 소비하는 소자가 되냐, 평균 소비 전력이라는 거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소비 전력의 시간 평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P의 바라고 쓰면은 이게 어떻게 구하신다? 한 주기 동안 계산을 하시면 돼요. 한 주기 동안 소비 전력을 다 합쳐주고 그거를 주기라는 시간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래서 저항에서 썼던 거랑 개념은 똑같죠. 이렇게 됐나? 자, 그렇게 해놓고 P라는 요 함수 위에서 구해놓은 거 대입해서 적분하시면 되겠죠. 적분하고 시간을 나눠주시면 됩니다. 근데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결론이 0이에요. 이거는 지금 보시면요, 결국은 시간에 대해서 사인 함수 모양으로 변하고 있는 애의 평균값을 구해달라는 얘기잖아. 그죠? 사인 함수의 사인의 시간 평균은 뭐가 나오냐면 이거는 0이 나옵니다. 괜찮을까? 뭐 수험적으로 중요하진 않지만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면요, 그래프 그려보고 설명을 해볼게. 자, 전압 그래프부터 그리면요, 전압이 이제 이렇게 사인 모양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리고 전압, 이 코일에 흐르는 전류는 어떤 식으로 변하고 있냐면, 자, I는 어떤 식이었냐면요, 여기 있죠. 마이너스 코사인 형태입니다. 마이너스 코사인 형태 그리면은 이런 식으로 되겠죠. 같은 시점에 잠깐만요, 시간을 좀 묘사를 해놓고 그래서 여기 너무 좀 벌어졌는데, 네. 마이너스 코사인 형태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오고 있었겠죠. 이게 이제 전류 그래프가 됩니다. 근데 V 곱하기 I가 순간적인 소비 전력이니까 요거를 만들면요, 그래프를 만들면은 요 그래프를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지금 형태가 사인이고 이게 형태가 코사인이에요. 그죠? 사인 오메가 t라는 형태고요. 이게 코사인 오메가 t인데 두 개 곱한 게 어떤 형태가 나야 돼요? 위에서 구했지만 2분의 1의 사인의 2배 오메가 t니까 2분의 1은 신경 쓰지 마시고 이런 형태인 거 감안해서 그려주면 되잖아. 그죠? 그러면은 그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V나 I가 한 번 진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인 주기 동안 사인 2 오메가 t라고 하는 거는 두 번 진동을 할 것인데, 그지? 이런 식으로 진동을 하겠죠. 잠깐 마이너스가 붙어 있었네요. 여기서 위에서 마이너스, 그지? 그래서 마이너스 사인의 2배 오메가 t 형태의 그래프 그려주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되겠죠. 마이너스 사인 형태, 그러니까 두 번 들어가도록 이런 식으로. 괜찮아? 이게 순간적인 소비 전력 시간 그래프가 됩니다. 괜찮을까? 그러면요, 코일이라는 소자에서는 마이너스 소비 전력을 보이는 때가 있고요, 플러스 소비 전력을 보이는 때가 있고, 다시 마이너스 소비 전력, 플러스 소비 전력을 보이는 때가 있는데, 해석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요 시간대 있죠. 요 시간대는 소비 전력이 마이너스란 얘기는 회로에서 에너지를 지금 코일이 뽑아다가 쓴다는 게 아니라 회로 쪽으로 오히려 에너지를 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코일에서. 그래서 코일은 에너지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 시간대는 소비 전력이 실제로 플러스 값이 나온다는 얘기는 에너지를 갖다 쓴다는 얘기잖아, 코일이. 그래서 에너지를 이제 뽑아가지고 먹고 있는 건데, 이 코일이라는 애는 좀 이따 다시 에너지를 공급할 예정이죠. 같은 크기만큼. 그죠? 예, 그래서 에너지를 실제로 회로로부터 뽑아가긴 하는데, 그거를 뽑아서 저항처럼 막 소비해서 열로 날리거나 그러진 않고 그냥 뽑아다가 그냥 얌전히 저장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에너지를 저장하는 시점이 있고요, 그 저장해 놓은 거를 그대로 다시 뱉어내는 에너지 공급하는 시점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에너지 공급, 다시 에너지 저장, 요게 이제 반복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코일 입장에서 에너지를 뱉고, 코일 입장에서 다시 에너지를 먹고, 다시 먹은 거를 그대로 뱉고, 그 다음에 다시 그만큼 먹고, 이게 반복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먹고 뱉고 먹고 뱉고가. 괜찮을까? 그래서 코일은 실제로 음식을 먹진 않아요. 먹은 척 했더니 좀 이따 그만큼 뱉어내는 거라서 길게 시간을 봤을 때는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습니다. 평균적인 소비 전력이 0이라고 보시면 돼요. 괜찮을까? 됐죠? 사인의 시간 평균 0이라고 써놓은 거, 이거는 사인 그래프 그려보면 알 텐데, 자, 사인 그래프 시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그림 그릴 수 있겠죠? 간단하게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잖아, 사인 그래프. 자, 그럼 요 그래프 값의 시간적인 평균은 몇일까? 위아래 대칭이니까 정확히 0이 나옵니다. 평균 취해주면은. 괜찮을까? 그래서 사인의 시간 평균은 0인 거고, 소비 전력, 순간적인 소비 전력 이렇게 나오는데 결국 사인 모양인 거잖아요. 마이너스 붙어 있긴 하지만. 그래서 마이너스 붙어 있는 사인 시간 평균하면 0 되니까 평균 값은 0 됩니다. 코일은 에너지를 평균적으로 소비하는 게 전혀 없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문장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은 평균적인 소비 전력은 0입니다. 평균 소비 전력 0입니다. 코일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소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정리가 돼요. 되죠? 다음에 콘덴서 볼게. 콘덴서. 그림을 그려놓고 합시다. 콘덴서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교류 전원을 하나 달아줍니다. 콘덴서라는 애가 에너지를 과연 평균적으로 얼마나 소비하고 있을까, 이렇게 보자는 거예요. 이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전류 I라고 세팅을 하고요. 플러스 Q, 마이너스 Q라고 세팅을 합시다. V는 V0에 사인 오메가 T로 변하고 있는 전압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흐르는 전류 I는 얼마였죠? 자, 위에서 봤던 거 다시 한번 체크해 볼게요. 콘덴서. 여기서. 자, I는 이런 거였습니다. 자, 오메가 C의 V0의 코사인 오메가 T였죠. 저거 그대로 쓸 겁니다. 자, 일로 오시면은 I는 오메가 곱하기 C 곱하기 V0의 코사인의 오메가 T, 이런 꼴이었어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순간적인 소비 전력 P는 뭐라고 하시면 돼요? P는 I 곱하기 V 계산해주면 되니까요. 자, 요 I랑 요 V를 곱해주면 되겠죠. 곱하시면요, 오메가 곱하기 C 곱하기 V0의 제곱에 사인 코사인 곱한 게 되겠죠. 사인 오메가 T 곱하기 코사인 오메가 T, 이렇게 됩니다. 맞습니까? 자, 요거를 한번 정리를 할게요. 자, 사인 코사인 곱해져 있는 거 사인으로
바꾸면서 정리할게요. 자, 앞에 2분의 1 곱해주고 뒤에는 사인 하나만 남기는데 2배로 이렇게 바꿔주면 되죠. 2배 오메가 t. 요게 이제 순간적인 소비 전력이 됩니다. 시간 t가 변함에 따라서 순간적인 소비 전력도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근데 계속 바뀌는 소비 전력이 궁금한 게 아니고 그거 길게 시간 봤을 때 결국 평균적으로 1초당 얼마만큼 소비하는 꼴이냐 하는 요거 P바를 구해볼게요. 시간의 평균값 요거 어떻게 될까요? 앞에 뭐 주절주절 달려있지만 결국은 시간에 대해서 상감수 사인 모양으로 변하고 있는 값의 평균값을 구해달라는 얘기니까 요것도 역시 아까 위에서 코일에서 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평균 치면 0 됩니다. 괜찮을까? 그래서 얘는 결론이 이제 이거죠. 콘덴서라고 하는 소자도 역시 평균적으로 볼 때는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고 있다. 그죠? 콘덴서는 에너지를 소비하는 소자가 아닙니다. 여기 결론이죠. 자, 콘덴서도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고요. 코일도 에너지를 평균적으로 봤을 땐 소비하는 게 전혀 없는 소자가 됩니다. 저항이라는 애만 평균적으로 계속 요만큼씩 1초당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는 소자라고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괜찮을까? 네. 이게 이제 평균 소비 전력이라는 주제의 기본 내용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주제인 실효치라는 걸 볼게요. 실효치. 그 교류 문제는 다 이런 주제들이 조금씩 결과 위주로 엮여서 문제 하나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데 문제 자체는 사실 풀 줄만 알면은 쉬워요. 결론들만 정정할 수 있으면은. 근데 그 결론들이 이제 문자들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좀 얘기하기 위해서 좀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실효치라는 주제를 볼게요. 자, 교류 전원이 V가 전압이 V0에 사인의 오메가 t 이런 식으로 지금 진동하고 있는 전압이 있다고 합시다. 인 교류 전원으로 저항치가 라지 R짜리인 저항 라지 R에서 소비하는 평균 소비 전력을 만들어 볼게요. 소비 전력의 시간 평균 얘기합니다. P바라고 쓰고요. 이게 아까 뭐였죠? 이거를 이제 외우셔야 됩니다. 2R분의 전압의 최대값의 제곱. 그죠? 근데 요거를요,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이렇게도 바꿀 수 있어요. R분의, 잘 보세요. 자, 루트 2분의 전압의 최대값의 전체 제곱. 이렇게 바꿔도 똑같은 식이죠. 괜찮나? 그리고 평균 소비 전력은 전류 최대값을 이용해서 표현을 하면 이렇게도 쓸 수 있었습니다. 2분의 1의 I0 제곱, 전류 최대값의 제곱에 저항치 이렇게도 쓸 수 있었고 이렇게도 쓸 수 있었죠. I0, V0 이렇게도 쓸 수 있었습니다. 괜찮나? 네, 요거 I0 제곱의 R 요거를 이렇게도 바꿀 수 있어요. 어떻게 바꿀 거냐면 이번에 이렇게 바꿉니다. 루트 2분의 전류 최대값의 전체 제곱 곱하기 저항치 하셔도 똑같은 거죠. 똑같은 식이죠. 괜찮나? 지금 이렇게 식을 왜 바꾸냐면은 잘 보세요. 자, 이만큼의 평균 소비 전력이 나오게끔 회로를 만들려면 회로 소비 전력이 나오게 하려면 교류 전원 이용하지 말고 직류 전원으로 연결을 하면은 직류 전원으로 회로를 만들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직류 전원으로 만들려면 기전력이 몇 자리 전지 몇 자리 전원이 필요하냐? 이거를 생각을 해봅시다. 몇 자리가 필요하냐?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어떤 저항치 R자리 저항에 교류 전원 이런 거를 달아줬을 때 1초당 소비하는 평균적인 소비 전력은 이런 꼴이 되는데 요거랑 똑같은 소비 전력을 그죠? 소비하게 하는 회로를 만들려면은 직류 전원에 꽂아줬을 때 직류 전원은 기전력 몇 자리를 꽂아줘야 될까를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요 그림으로 치면 이런 겁니다. 지금 저항이 라지 R자리가 있는데 여기에 교류 전원을 이렇게 달아줬어요. 얘가 지금 V0에 사인의 오메가 T짜리인 건데 요렇게 달아줬을 때 1초당 여기서도 평균적으로 나오고 있는 열이랑
똑같은 크기가 나오게끔 하려면은 같은 저항에 직류전원 몇 자리를 꽂아줘야 되냐, 요거를 생각을 해보자고. 이게 몇이어야 되냐, 몇이어야 될까요? 식 보시면 알잖아, 그지? 요게 기전력이 V자리라고 하면은 여기서 1초당 소비하는 에너지, 소비 전력은 R분의 V제곱이 되는 거였잖아요. 됐습니까? 근데 지금 몇이어야 될까? V가 몇이어야 될까요? 여기 식 써있네. R분의 이거의 제곱이래. 요 직류전원은 루트 2분의 V0짜리 기전력이어야 똑같은 에너지를 소비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죠. 괜찮을까? 직류전원의 기전력이 요만큼일 때 딱 왼쪽에 교류전원 꽂아준 교류회로랑 평균적인 소비 전력이 똑같은 상태가 됩니다. 평균 소비 전력이 동일해진다고요. 이렇게 따라줘야 괜찮을까? 그랬을 때 자, 지금 이 교류전원 대신에 이거 꽂아줘도 효과는 똑같다는 얘기니까 이 교류전원의 전압의 실효치를 요만큼이라고 부릅니다. 괜찮을까? 직류전원으로 바꿔주면은 기전력이 몇 자리인 거랑 케이스가 똑같습니까? 하는 그 직류전원의 기전력을 우리가 실효치라고 합니다. 교류전원의 실효치는 루트 2분의 최대값이라고 표현을 해요. 괜찮을까? 좀 잘 생각을 해보시고요. 자, 그래서 실효치라고 하는 거를 표현을 할 때는 첨자 오른쪽에 E 아니면 EFF 이런 식으로 쓰는데 E라고 쓸게요. 자, 교류전원의 전압의 실효치 V의 E라고 쓸게. 이거는 몇이라고 보시면 되냐? 루트 2분의 전압의 최대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실효치라고 하는 애는 최대값을 루트 2분의 1배 한 거다 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흐르는 전류가 있을 건데 전류의 실효치는 또 어떻게 구하느냐? 전류의 최대값을 루트 2로 나눈 만큼을 전류의 실효치라고 부릅니다. 실효치라는 개념이 좀 이해가 되실까? 그러니까 지금 교류 회로에서는 전압이건 전류건 크기가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해. 근데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를 하나의 평균값으로 퉁치면은 몇 자리냐? 그거를 우리가 이제 실효치라고 부르는 건데, 그죠? 하나로 퉁쳤을 때는 루트 2분의 1배다 최대값에. 그게 이제 결론으로 나온 거예요. 식을 통해서.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실효치라는 애는 루트 2분의 진폭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나? 그게 이게 전압이 됐든 전류가 됐든 관계는 이 관계가 된다. 아시겠죠? 진폭은 최대값이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를 또 외워주셔야 돼요. 실효치는 뭐냐? 진폭의 루트 2분의 1짜리구나. 아시겠죠? 그리고 관계식 또 써볼만한 거 써보면요. 전류의 최대값은 저항치분의 전압의 최대값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죠. 양변을 루트 2로 나누면요. 전류의 실효치는 저항치분의 전압의 실효치입니다.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요 식이나 똑같은 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루트 2로 나눴냐 안 나눴냐 그 차이예요. 괜찮을까? 이런 걸 실효치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 주제. 자, 그 다음 주제 볼게요. 자, RLC 직렬회로라는 걸 볼게요. RLC 직렬회로. R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저항을 얘기를 합니다. 저항. 그리고 L은 코일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C는 콘덴서를 얘기를 합니다. 네, RLC 직렬이라는 거는 저항이랑 코일이랑 콘덴서를 직렬로 연결하는 회로를 RLC 직렬 회로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림으로는 이런 거 그리시면 됩니다. 보시면은 저항이 있고요. 코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콘덴서. 이렇게 세 개의 소자를 직렬로 접속을 시켜놓은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쭉 직렬로 연결을 해놓고 반대쪽에는 교류 전원을 하나 꽂아줬다고 합시다. 이렇게. 이런 회로를 우리가 이제 RLC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회로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시겠죠? 저항치가 라지 R이라고 하고요. 코일의 자기 인덕턴스 L짜리라고 하고요. 콘덴서의
전기 용량 C짜리라고 합시다. 그리고 교류 전원은 전압이 V짜리라고 할게요. 네. 그리고 자, 이게 지금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회로니까 길이 한 줄밖에 없으니까요. 키르호프 제1법칙, 전류에 관한 법칙 적용을 하면은 세 개의 소자에 흐르는 전류는 방향이랑 세 개가 공통인 전류가 한 방으로 흐르고 있어야 되죠. 그죠? 근데 교류 전원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흐르는 전류가 진동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진폭이 I0고 사인 모양으로 이렇게 진동을 하고 있다고 표현을 해봅시다. 흐르는 전류 묘사를 한 거예요. 괜찮을까? 자, 그리고 회로 내부에서 전위 차이를 좀 표현을 해볼게요. 요 교류 전원의 왼쪽이 전위가 V만큼 높은 상태라고 상상을 해보시고 저항에서 왼쪽이 전위가 높고 코일에도 왼쪽이 전위가 높고 콘덴서도 왼쪽이 전위가 높은 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봅시다. 괜찮을까? 자, 그 전위 차이는 VR, 그 다음에 VL, VC만큼 차이가 난다고 할게요. 실제로 오른쪽이 높냐 왼쪽이 높냐 그거는 상황에 따라 다른 건데 표현을 이렇게 한 것 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거 보시고요. 키르호프 법칙을 적용을 해볼게요. 키르호프 법칙. 이걸 써보시면 뭐라고 하시면 되냐? 아래쪽으로 이렇게 읽으면은 V만큼 전위가 올라가는 거고 위에 쪽으로 이렇게 읽으면은 VC만큼 전위 올라가고 VL만큼 전위 올라가고 VR만큼 전위가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그게 결론이 똑같아야 되죠? V 올라간 거랑 VR 더하기 VL 더하기 VC 한 개 똑같아야 된다고요. 키르호프 법칙 생각하면은 아시겠죠? 그 다음에 VR 저항에 걸리는 전압을 묘사를 해볼게요. 자, 뭐라고 하시면 되나? 요 저항이라는 소장은 보세요. 그러면은 V는 흐르는 전류 곱하기 R이어야 되죠. 그죠? 오메가 법칙 그거 씁시다. VR은 해가지고 저항치 곱하기 전류 I0에 사인에 오메가 T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괜찮나? 그러니까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진폭이 R 곱하기 I0만큼인 거고 이게 진폭이고 그죠? 위상은 사인 형태로 진동을 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괜찮나? 그 다음에 코일의 양단의 전위차 VL이라고 하는 거를 또 묘사를 해볼게요. 자, 이건 어떻게 구하면 될까? 요거는요, 오메가 L 곱하기 I0에 사인의 오메가 T 플러스 2분의 파이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코일에서 나타나는 전압은 이런 식으로 될 거다라고 쓴 건데 이거 이해가 됩니까? 자, 전류의 최대값 I0, 그죠? 거기에 코일에서의 리액턴스, 용량 리액턴스 오메가 L을 곱해주면 요게 뭐였어요? 요게 전압의 최대값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메가 L 곱하기 I0라고 쓴 게 VL이라고 하는 전압의 진폭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2분의 파이라고 쓴 게 이게 전압이 흔들리는 진동하는 위상이 됩니다. 코일이라는 소자에서는 전압이 전류보다 위상이 앞서는 거였으니까 그죠? 전류가 지금 사인 오메가 T로 위상을 보이고 있으니까 진동 위상을 보이고 있으니까 전압은 오메가 T의 2분의 파이만큼 앞선 거를 이렇게 표현을 해준 거죠. 전압이 더 앞서야 되니까 전류보다 코일에서는 괜찮나? 네, 이해가 안 되시면 어쩔 수 없어요. 여기서부터는 그거는 앞에 내용들이 다 이해가 안 된 거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콘덴서에 나타나는 전압 VC라고 쓴 거 요거는 전류를 이용해서 표현을 하면 어떻게 될까? 자, 일단 전압의 최대값은 그러니까 전압의 진폭은 뭐라고 하시면 돼? 콘덴서의 리액턴스 오메가 C분의 1이었죠. 거기에 전류의 최대값을 곱해주고요. 자, 이게 이제 전압의 진폭이 됩니다. 거기에 이제 진동하는 위상을 곱해주면 되는데, 자, 콘덴서에서는 전류가 위상이 앞서는 거였습니다. 그죠? 지금 전류 위상이 사인이니까 전압은 뭐라고 하시면 되냐면은
사인 오메가 t라는 거에서 2분의 파이를 빼주면 됩니다. 그래야 전압이 전류보다 위상이 뒤처지는 형태가 되겠죠. 이렇게 됐습니까? 그럼 이렇게 두 번째 써놓은 거는, 자, 코일에서는 전압이 V가 전류 I보다 위상이 앞서는 거를 쓴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세 번째 줄에 써놓은 식은, 요거는 콘덴서에서는 전류가 V라고 하자. 전압 V가 I보다 전류보다 위상이 뒤처진다를 쓴 겁니다. 위상 뒤처짐. 네. 위상관계를 고려해서 상하함수를 달아준 겁니다. 이게 진폭. 요거는 이제 위상관계를 고려한 상하함수 곱해준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뭐 할 거냐면, 요거 키르호프 법칙 이렇게 써놓은 거에다가 VR이랑 VL이랑 VC를 각각 대입을 해줄 겁니다. 연립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연립을 하시면요. 자, V라고 하는 전압은, V는 지금 요거 교류 전원의 전압이기도 하죠. 저 V는 VR, VL, VC 더해주신 건데, 더해보면요 어떻게 되냐면 각각 더합니다. R에 I0에 I0는 3개가 지금 공통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I0는 바깥에 빼놓고요. 중괄호로 묶으면서 갑시다. 묶어서 R에 사인의 오메가 t 더하기 오메가 L에 사인의 오메가 t 플러스 2분의 파이, 그렇죠? 네, 더하기 오메가 c분의 1에 사인의 오메가 t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단순히 지금 연립해서 대입해서 지금 정리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좀 복잡해 보이지만 식이 그냥 긴 것 뿐이에요. 아시겠죠? 자, I0 바깥에 뽑아놓은 거 그대로 써놓고, 이제 어떻게 하실 거냐면 상하함수 모양을 조금 바꿀게요. 첫 번째 항은 그대로 쓰고 두 번째 항부터 좀 바꿔줄게. 요거 두 번째 항은요, 오메가 L에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코사인의 오메가 T라고 바꿀 수 있겠어요. 괜찮을까? 지금 여기는 어떤 거 쓴 거냐면, 색깔 좀 다른 걸로 하시면은 파란색으로 해볼까? 뭘 바꾸는 거냐면, 사인의 세타에 플러스 2분의 파이 한 거는 코사인 세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상하함수 관계상 그거 쓴 거예요. 지금 여기 요거 사인 오메가 t 더하기 2분의 파이 대신에 코사인 오메가 t로 바꾼 것 뿐이에요. 괜찮죠? 그리고 세 번째 항은 어떤 거 쓸 거냐면, 사인에서 세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거를 또 쓰시면은 어떻게 되냐면, 세 번째 항은 마이너스의 오메가 c분의 1 코사인의 오메가 t,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괜찮을까? 바꿨다고 치자고. 이렇게. 네, 그러면 이제, 자, 코사인 오메가 t가 공통으로 두 개의 항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두 개의 항을 묶을 겁니다. I0 가로 열고 라지 R에 사인의 오메가 t 플러스 오메가 L 마이너스 오메가 c분의 1 곱하기 코사인 오메가 t, 코사인으로 이렇게 묶은 거예요. 이렇게 묶어 놓고요. 이제 또 어떻게 합성을 해줄 거냐면, 상하함수 합성하는 거 가지고 합쳐줄 겁니다. 여기 사인 오메가 t랑 코사인 오메가 t를 하나로 사인 오메가 t 어쪽으로 합쳐줄 거예요. 자, I0 그대로 써주고, 합성 어떻게 합니까? 이거 루트 라지 R제곱 더하기 오메가 L 마이너스 오메가 c분의 1의 전체 제곱, 그죠? 그리고 바깥에는 상하함수 사인으로 갈게요. 사인의 오메가 t 플러스 어떤 각도 파이,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탄젠트 파이 값이 얼마짜리인 각이냐면은 라지 R분의 오메가 L 마이너스 오메가 c분의 1짜리여야
됩니다. 저 파이라는 각은 이렇게 합성을 하죠. 자, 지금 수학 내용이에요. 이거 무슨 물리 내용이 아니고, 아시겠죠? 상관하면서 합성하는 것 뿐입니다. 자, 여기 이렇게 바꾸는 동안 어떤 거 쓴 거냐면요. 네, 라지 i의 사인 세타 더하기 라지 b의 코사인 세타 두 개를 합치면 어떻게 된다? 루트에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사인의 세타 플러스 어떤 각입니다. 이런 거 쓴 거예요. 괜찮을까? 네, 수학 내용이니까 뭐 자세한 설명은 생략을 하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이거 바꾼 것 뿐입니다. 자, 그럼 잘 보세요. 자, 지금 V라고 하는 요 교류전원의 전압 혹은 교류전원이라고 보셔야 되고, 여기 왼쪽 끝이랑 여기 오른쪽 끝에 전위 차이라고 보셔야 되죠. 결국은. 그죠? 그러니까 그 전위 차이가 지금 최종적으로 정리해보니까 요런 꼴로 나온대요. 요런 꼴로 나온대. 자, 잘 보세요. 시간이라는 애가 변수인 거죠. 그죠? 변수는 시간밖에 없는 거잖아. 시간이 몇 초, 며칠이라는 시점이냐에 따라서 이 t가 바뀌는 것 뿐이고, 나머지는 다 고정이 되어 있는 숫자예요. 맞나요? 그래서 양단의 전위 차이 V가 시간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상관함수 모양으로 진동을 하고 있다라고 써 있는 거죠. 그죠? 그랬을 때 V라고 하는 전위 차이의 최대값은 몇이라고 하셔야 돼? 이 상관함수 떼고 앞에 부분, 여기 i0에 루트 어쩌고저쩌고 써 있는 거기 부분은 취해 주시면 되죠. 괜찮나? 그래서 정리하시면은 V의 진폭 혹은 V의 최대값이기도 한데, 이거는 V의 최대값인데, 그거를 이제 V0라고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V0라고 하는 V의 최대값, 요거는 뭐라고 하셔야 돼? 위의 식으로부터 I0 곱하기 루트, 맞죠? 루트 라지 R제곱 더하기 오메가 L의 마이너스 오메가 C분의 1의 전체 제곱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괜찮나? 네. 그리고 요거를 이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요 루트 부분 있죠? 요 루트 부분 다 합친 거를 이제 Z라고 씁니다. 루트 부분을 Z라고 쓰고 거기 I0라고 곱해주면 되겠네. 괜찮을까? 자, 지금 문자들을 좀 무슨 문자들인지 좀 이해를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자, V0라고 쓴 게 뭐예요, 이게? 다시. 예? 요 왼쪽이랑 오른쪽 끄트머리에 걸리는 전압, 그죠? 전위 차이의 최대값을 V0라고 쓴 겁니다. 그리고 여기 I0라고 쓴 게 이게 뭐예요? I0가 요 회로의 요쪽으로 흐르고 있는 전류의 최대값을 I0라고 쓴 거죠. 괜찮아? 그래서 V0랑 I0 관계식을 만든 건데, V0는 여기랑 여기, 그죠? 양단의 전위 차이의 최대값 V0, 그리고 여기 흐르는 전류의 최대값 I0 쓴 겁니다. 괜찮을까? 그러니까 전류 최대값이랑 전압 최대값의 관계를 써보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다는 거잖아. 어떤 Z라는 숫자 곱해지는 걸로. 그리고 Z는 정체가 이거인 거고, 루트 요만큼인 거고. 괜찮아? 그랬을 때요, 요 Z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교류 회로의 임피던스 값이라고 합니다. 임피던스. 괜찮나? 그러니까 옆에 정리를 좀 다시 해볼게요. 옆에 정리를 하시면은 RLC를 세 개의 소자를 직렬로 연결해 놓은 회로, RLC 직렬 회로라고 합니다. RLC 직렬 회로에서의 임피던스라는 값은 어떻게 구한다? Z라고 쓰고요. 루트 R제곱 플러스 오메가 L 마이너스 오메가 C분의 1의 전체 제곱으로 구한다가 결론이에요. 그래서 요거 임피던스 구하는 방법, 요거를 또 외워주셔야 돼요. 교류를 문제를 풀고 싶으면요. 아시겠죠? 임피던스라는 게 이게 뭐냐. 자, 그림을 좀 단순화 해봅시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봐봐. 교류전원 하나 꽂혀 있고 RLC를 직렬로 연결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된다는 거냐면, RLC 다 합쳐놓은 거를 한 덩어리로 이렇게 썼다고 합시다. R에 L에 C라는 애가 이렇게 직렬로 연결되어 있고요. 거기에 교류전원을 하나 이렇게 꽂아준 꼴이잖아요. 됩니까? 그랬더니 RLC라고 하는 부분에 걸리는 전압, 전위차의 최대값이
V0가 나온다는 얘기고요. 그죠? 거기에 흐르는 전류의 최대값이 I0가 나온다고 했을 때 괜찮아? V0랑 I0 관계는 Z라고 하는 임피던스로 연결이 되어 있더란 말입니다. 괜찮을까요? 그래서 요 식을 보시면요. 보시면은 어떤 느낌이냐면 자, 전압 최대값이랑 전류 최대값은 비례하는데 비례상수가 Z라고 써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식 보시면 마치 V는 R 곱하기 I처럼 써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요 Z 임피던스라고 하는 거를 이제 뭐라고 해석을 하실 수 있냐면은 요 RLC가 들어가 있는 요 구간의 합성 저항처럼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합성 저항. 교류회로에서의 RLC 합성한 저항 비스무리한 값을 우리가 임피던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괜찮을까? 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지금 하는 얘기 자체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 임피던스라고 써놓은 거를 좀 문장으로 좀 정리해 보면은 이 임피던스란 건 뭐냐? RLC 직렬 연결시의 그 부분의 합성 저항에 해당하는 물리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합성 저항이라기보다는 합성 저항에 해당하는 양이다. 해당. 그리고 다른 표현을 하면요. 저항이라는 거랑 저항치라는 거랑 그다음에 콘덴서랑 코일의 리액턴스들을 위상을 고려해서 합성한 값이 돼요. 저항과 리액턴스들의 위상까지 고려한 합성이 됩니다. 위상까지 고려한 합성값이 돼요. 네, 됐을까요? 뭐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RLC라고 하는 부분에 걸리는 전압의 최대값은 그 부분에 흐르는 전류의 최대값이랑 비례관계를 보이는데 그 비례상수를 임피던스라고 부르고 임피던스는 이런 식으로 구한다. 요거는 암기하시면 된다. 공식처럼 아시겠죠? 네. 이거 식을 이렇게 최대값끼리의 관계로도 만들 수 있지만 식을 살짝 변형을 하면요. 양변을 루트 2로 나눴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좌변은 전압의 시료치가 되고요. 우변은 임피던스 곱하기 전류의 시료치가 됩니다.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괜찮아? 그래서 RLC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회로에서 합성 저항을 임피던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임피던스는 그 RLC 부분에 흐르는 전류의 최대값이랑 전압의 최대값을 연결해주는 비례상수라고 봐도 되고 아니면은 RLC라는 부분에 걸리는 전압의 시료치랑 그 부분에 흐르는 전류의 시료치를 연결해주는 비례상수라고 봐도 됩니다. 괜찮을까? 쉽지 않습니다. 지금. 되죠? 네. 그래서 일단은 제 생각에 수험 범위에서 이 정도만 봐도 되게 많이 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정리를 좀 해볼게요. 정리. 교류회로 파트의 정리. 교류 파트의 정리입니다. 앞에 내용들은 좀 가볍게 들어보시고 문자들이 어떤 내용을 의미하는가 정도를 살펴본다고 했으면은 수험적으로는 이제 지금부터 적어드린 거를 결론이라고 생각을 하고 암기 과목으로 기억을 하셔도 됩니다. 문제 푸는 데는 지장 없어요. 네. 그래서 저항이라고 하는 소자에서는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랑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값, 최대치끼리 비교해 봤을 때 저항치라고 하는 비례상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괜찮죠? 그리고 코일이라고 하는 소자에서는요. 코일이라는 소자에 걸리는 전압의 최대값 V0는 오메가 곱하기 L 곱하기 전류의 최대값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색깔을 그냥 하얀색으로 쓰자. 그리고 콘덴서라는 소자에서는요. 콘덴서의 급한간의 전이차이의 최대값은 오메가 곱하기 C분의 1 곱하기 전류의 최대값 이렇게 식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괜찮을까요? 이거 저항치라고 부르고요. 저항치. 그 다음에 이 오메가 L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요거를 유도 리액턴스라고 부르기로 합니다. 유도 리액턴스.
유도 리액턴스 오메가 L이다. 이거 외우시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오메가 C분의 1 요거를 우리가 뭐라 부릅니까? 용량 리액턴스라고 부릅니다. 괜찮을까? 각 소자에서 저항 역할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물리량 리액턴스라고 부르고요. 코일은 오메가 L, 콘덴서는 오메가 C분의 1입니다. 괜찮죠? 저항에서 저항치가 커지면요. 저항치가 커지면은 전압 값이 커지더라도 전류 값이 얼마 안 커질 수가 있어요. 괜찮을까요? 저항 비스무리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리액턴스라는 애들도 아시겠죠? 그리고 또는 해가지고 요거를 전압이랑 전류의 최대값 관계식으로 쓰는 거 말고 이렇게 양변을 루트 2로 나눠서 시료치 간의 관계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이렇게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 식이나 사실 의미는 별 차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루트 2배 돼 있냐, 루트 2배 안 돼 있냐, 그 차이예요. 괜찮죠? 요거를 외우셔야 돼. 리액턴스라고 하는 애들은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이 리액턴스라는 걸 외우면은 뭐를 이제 해석을 할 수 있게 되냐면, 자, 교류 전원이 지금 전압이 막 흔들리고 있는 전원이 있는데 그 흔들리는 주기가 좀 짧아가지고 초당 많이 흔들린다고 합시다. 진동수가 크다고 할게요. 진동수가 크면은 각 주파수 오메가도 큰 거죠. 왜? 오메가는 2파이 F였으니까 F가 크면은 자연스럽게 오메가도 큰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만약에 오메가가 큰 교류 전원을 꽂아주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자, 오메가가 크면요. 뭐가 큽니까? 유도 리액턴스가 큰 거죠. 용량 리액턴스는 작은 겁니다. 괜찮죠? 그래서 코일에는 오메가가 커지면은 전류의 최대치가 작아집니다. 이해될까요? 어떤 교류 전원이 전압의 최대값은 일정하게 유지를 시켜주는 대신에 이 흔들리는 횟수만 많아졌다고 이렇게 바꿔줬다고 하자고, 그럼 오메가가 커졌다라고 표현을 하겠죠. 코일 보시면 요식 보시면은 V0는 바뀌지 않았는데 오메가만 커진 상태를 보자고요. 괜찮아? 그럼 뭐가 바뀔까? I0가 작아지겠죠. 전류 최대값이 작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오메가 커지면은. 이해되셨나? 그러면은 전류 최대값이 작아진다라는 표현은 조금 엄밀하진 않지만 비슷한 느낌으로는 코일에 전류가 흐르기가 좀 어려워진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완전 똑같은 말은 아니지만 흐르기 어려워짐. 될까요? 그다음에 만약에 오메가가 작으면 이럴 때는 어떻게 되냐? 자, 유도 리액턴스는 작아지는 거네. 그럼 코일에는 전류가 좀 최대치가 커지겠죠. 커지는 효과가 있겠죠. 대신에 콘덴서 보시면요. 용량 리액턴스는 오메가가 작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커지죠, 이게. 용량 리액턴스가 커지면요. I0, 전류의 최대값이 작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을 이렇게 써볼게요. 콘덴서 쪽으로 전류가 흐르기가 어려워집니다. 어려워짐. 될까요? 이거를 지금 문장으로 써는 거를 다 외울 겁니까? 아니죠. 뭐만 외우면 돼요? 소자들의 리액턴스만 외우면 이런 거는 해석을 해낼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리액턴스를 외우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때그때 만들어 쓸 거 아니면은. 아시겠죠? 그리고 오메가는 2파이 F라고 하는 거 이거 상식으로 외우고 계시고. 될까요? 그 다음에 또 외워야 되는 거는 실효치라고 하는 숫자는 루트 2분의 진폭이다. 최대값이다. 요것도 일단은 외워둡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각 소자에 대해서 전압이랑 전류의 위상관계 요것도 좀 외워두도록 합시다. 위상에 대해서 이것만 외웁시다. 딱 코일에서는 뭐가 위상이 뒤처진다? 전류가 위상이 뒤처집니다. 전류가 전압을 따라가는 양상이었어요. 코일에서 전류가 뒤처짐. 요것만 딱 외워놓으면은 다 해석할 수 있겠죠? 코일에서는 전압이 전류보다 위상이 앞선다. 그리고 콘덴서는 반대였죠. 콘덴서에서는 전류가 위상이 앞서는 겁니다. 콘덴서에서는 전압이 위상이 뒤처지는 거예요. 요것만 딱 외우면 할 수 있겠죠?
저항에서는 전류랑 전압이 유장이 동일했었어요. 차이가 없었다. 그지? 그 다음에 또 외우고 계셔야 되는 거. 평균 소비 전력. 소비 전력의 시간 평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평균 소비 전력. 평균적으로 에너지를 소비하는 소자는 저항밖에 없었습니다. 코일이랑 콘덴서는 평균 소비 전력이 0이었어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걔들은. 저항에서 얘기하는 거고요. 평균 소비 전력 어떻게 구한다? 2분의 1 곱해주고 저항의 전압의 최대값 대시고 이렇게요. 혹은 2분의 1의 전류 최대값 제곱 곱하기 R입니다. I제곱 R이라고 하는 식에다가 2분의 1 곱해준 것처럼 생각하시면 되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2분의 1의 전압 최대값 곱하기 전류 최대값 이렇게 하셔도 소비 전력의 시간 평균이 나옵니다. 됐을까요? 그리고 이런 애들을 시료치라는 걸 이용해서 표현하면 어떻게 됩니까? R분의 시료치, 전압의 제곱, 그 다음에 요거 전류의 시료치의 제곱 곱하기 R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요거는 전압 시료치 곱하기 전류 시료치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겁니다. 표현이 다 이해되실까? 뭐가 됐든 일단 결론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하고 외우시면 돼요. 교류 파트 맞추고 싶으면. 아시겠죠? 이거 RLC 직렬 회로, 직렬 연결 된 회로가 있다고 합시다. RLC 부분의 합성 저항을 우리가 임피던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RLC 부분에 걸리는 전압의 최대값 V0라고 하고요. RLC 부분에 흐르는 전류의 최대값 I0라고 했을 때 비례관계를 나타내는 요 비례상수를 Z, 임피던스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이거 시료치라는 걸로 표현하면은 전압의 시료치는 전류의 시료치 곱하기 임피던스라고 하셔도 똑같은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임피던스라고 하는 Z라고 하는 애는 어떻게 구한다? RLC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케이스에서는 저항치 제곱 더하기 오메가 L 마이너스 오메가 C분의 1의 전체 제곱 이렇게 구하는 거였습니다. 요거 임피던스라고 불러요. 괜찮을까? 일단 요거를 요 정도를 결론으로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암기 과목으로 취급을 해서 처리하고 싶으면요. 아시겠죠?